예,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일무 3주차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어도비 포토샵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기본 개요 살펴보고 화면 구성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기능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기본 메뉴 중에 파일 메뉴와 편집 메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2강 첫 번째 실습으로는 이미지 메뉴의 주요 기능들을 같이 한번 실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관련 메뉴에서는 뭐 모드 조정, 그 다음에 각종 조정 설정,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 정보 상태 창을 활용해서 내 이미지 크기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조정하는 거, 캔버스 크기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미지를 회전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다뤄져 있습니다. 자, 한번 실제 이미지 예시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포토샵 아까 이제 계속해서 다뤄보겠는데요. 어, 이건 지금 이제 뭐 포스터 이미지인데 다른 이미지를 하나 열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미지 할까요? 우리 여기 울고 있는 예, 여성분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 여자아이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이 여자아이 이미지에 자, 이미지 메뉴 눌러보시면 제일 먼저 이미지 모드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 모드는 예를 들면 지금 이 이미지는 RGB 색상으로 섞여 있는 한마디로 칼라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RGB의 8비트 채널로 되어 있죠. 색상을 더 풍부하게 하려면 이거를 16비트, 32비트로 확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RGB나 CMYK 이런 것들은 이제 색상을 적절하게 섞어서 컬러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를 회색 음영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그 흑백 이미지 같은 걸로 고인 표현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회색 음영으로 바꾸면 돼요. 자, 색상 정보 버리시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칼라 이미지가 흑백 이미지로 바뀌는 거니까 버리기 하는 거죠. 버리기 이렇게 하면 버려져서 흑백 이미지가 됩니다. 흑백 이미지를 다시 칼라 이미지로 살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정보를 버림으로써 이렇게 단위를 낮출 수는 있지만 낮춰진 거에 정보를 부가해서 이제 넣는 거는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작업이죠. 사실 불가능한 작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단색으로 바꿀 때는 모드를 통해서 바꿀 때는 한층 더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이거 실수했어요. 나 이 액션 다시 안 하고 싶어요.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찬가지 컨트롤 Z가 이 방금 했던 거에 대한 취소겠죠.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내가 한 번만 뒤가 아니라 내가 했던 액션을 여러 차례 뒤로 돌리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여러분 이 창에 가보시면 작업 내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작업 내역.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자, 요건 지금 이제 제가 워낙 한 액션이 없었죠. 열기 빼고는 한 게 없었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항고선 포스터 요거 앞에 강의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했던 액션들이 되게 많았죠. 아까 프리 트랜스폼도 했고 또 프리 트랜스폼도 했고 뭐 이걸 위치를 이동시키기도 했고 트랜스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기본적으로 포토샵은 내가 했던 액션들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뭐 요렇게 누르거나 뭐 요렇게 누르거나 이렇게 누르거나 하면 요 단계까지 요 작업 단계까지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한 액션을 취소하거나 어느 단계까지 돌려놓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뭘 누르시면 된다. 작업 내역 창을 열어서 내역 창을 열어서 작업 내역 창이 안 보이면 창에 가서 작업 내역 눌러서 돌리시면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에 아까는 이제 모드 조정을 해봤는데 여기 또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뭐 레벨도 조정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조정이 있는데 자, 레벨 예를 들어서 입력 레벨을 이렇게 좀 옮겨볼까요? 이렇게 하면 점점 그림이 어두워지죠. 이렇게 출력 레벨을 이렇게 조정하면 그림이 점점 밝아지거나 이런 효과, 이런 효과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력이나 뭐 출력 레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이 사진의 가장 적절한 레벨을 자동으로 잡아주면 좋겠다 이랬을 때 자동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뭐 얘가 추천하는 가장 적절한 레벨 값을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잡아주는 기능도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의 조정에 또 다른 걸로 이제 명도 대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명도 이제 밝은 거죠. 예, 밝게 처리하거나 어둡게 처리하거나, 예, 빛의 노출량을 조정할 때. 그리고 대비도 마찬가지죠. 대비는 이제 밝은 건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이렇게 선명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자동 버튼이 있어서 자동 버튼 누르면, 예, 이 사진에 가장 최적화된 추천되는 명도값과 대비값을 자동으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전도 있습니다. 반전은 마치 우리 사진 필름과 같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렇게 예, 색깔을 반전시키는 게 반전이 되겠습니다. 다시 반전을 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거, 여기 이제 하나하나 다 해보시면 여러 가지 그 효과를 여러분들 얻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흑백, 그러면 이제 뭐 흑백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예,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에 쭉 보시면 한계값이라고 있습니다. 한계값은 이미지의 어떤 특정 영역만 내가 표현하고자 할 때, 예, 그럴 때 한계값은 제로와 원이에요. 한계값을 넘으면 까맣게 표현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점점 윤곽선이 사라지죠. 아래로 낮추면. 세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제 신호가 있으면 까맣게 칠해라 이러면 점점 까맣게 돼서, 너무 주게 되면 아예 그림이 까매지죠. 예, 아예 그림이 까매지는. 그래서 적절하게, 예, 적절하게 어느 포인트를 딱 잡으면은 그 이미지의 윤곽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예, 그런 효과로 한계값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예, 이런 것도, 네, 안에서 제공되고 있고요. 이미지의 색상에 대한 색조, 채도 이런 것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조를, 예, 어느 색조를 강조할지 이렇게, 예, 조정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채도도, 예,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죠. 예, 채도 값도 조정할 수 있고 밝기 같이 조정할 수 있고요. 예, 이런 거. 네. 근데 잘못하면 이제 사진이 초현실적으로 바뀌죠. 예, 그래서 뭐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현재 내가 편집하고 있는 이미지는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려면 그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창을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림에 대한 정보창은 창 누르시고 여기 정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요게 이제 정보창이 됩니다. 예, 정보창이 되고, 이 정보창은 내가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되면 이 커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얘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이 그림 전체에 대한 크기를 알고 싶으면 이 그림을 전체 선택해 보면 돼요. 자, 어떻게 선택해요? 전체 선택,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됩니다. 자, 컨트롤 A 누르면, 자, 지렁이 꿈틀꿈틀 되면서 전체 선택되는데, 지금 폭은 45.16이고요. 높이는 33.87이에요. 이게 단위를 모르겠죠. 이게 무슨 단위로 이게 45.16이고 33.87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단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XY 되어 있잖아요. 예, 정보에 XY 되어 있는데, 요 XY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십자가 여기를 클릭을 해봐요. 마우스 왼쪽 클릭해 보면 지금 단위가 뭐로 되어 있어요?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가로가 45.16cm, 세로는 33.87cm짜리 이미지임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픽셀 단위로 바꿔라 그러면, 가로의 폭은 1280포인트 픽셀, 세로 폭의 사이즈는 960 픽셀. 예, 그러니까 점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잘게 960개의 점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1280개의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픽셀 단위 많이 쓰고요. 아까 봤던 센티미터 단위를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인치를 더 많이 쓰죠. 인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픽셀 단위로 그림의 크기를 제일 잘 활용을 많이 합니다.
1280에 960. 예, 지금 현재 픽셀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미지는 이건데 나는 이 이미지의 크기를 예를 들면 폭이 예를 들어서 800이 되게끔 축소하고 싶다. 혹은 폭이 2000이 되게끔 확대하고 싶다. 이렇게 그림을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키우거나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줄이거나 그러고 싶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이 이미지 크기 기능이에요. 자, 이미지 크기를 클릭을 이렇게 해보면 이미지 밑에 있죠. 지금 현재는 1280에 960인데 너 이 그림의 이미지를 뭐로 바꿀래? 이걸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나는 폭을 2000으로 만들고 싶어요. 예,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게 지금 이제 비율 제한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비율 제한이 걸려 있어야 폭이 늘어나면 높이도 같이 늘어나고 폭이 줄어들면 높이도 같이 줄어들어서 그림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되죠. 자, 그래서 폭 2000, 예, 높이 1500 이렇게 그림을 조정해 봐라. 확인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예, 그림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나는 좀 더 줄여보고 싶다. 그럴 때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 크기에 가서 아까는 1280이었는데 나는 이거 폭을 800에 600으로 줄이고 싶은데 이렇게 한다면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확인 눌러보면 아까보다 이미지가 오히려 더 확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한다는 것은 이 전체 이미지를 동일한 배열로 같이 크게끔 만들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동일한 배열로 그림이 좀 더 작아지게끔 쪼그라들게도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는 거 말고 캔버스 크기를 조정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 크기와 캔버스 크기는 어떻게 다른가? 예. 자, 지금 이 이미지 사이즈는 800에 600입니다. 이거를 1280에 960으로 다시 바꾸고 싶은데요. 자, 제가 이거를 이미지 크기로 해서 만약에 자, 1280에 960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요. 자, 원래 이 사이즈로 돌려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미지 사이즈가 아니라 캔버스 사이즈라고 하는 걸로 아까 얼마나 했지? 1280에 960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아까는 이미지 크기를 1280에 960으로 바꿨는데 지금은 캔버스 크기를 바꾸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어떻게 됐어요? 그림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안 커졌죠? 예, 그림은 안 커졌어요. 근데 뭐가 생겼죠? 옆에 하얀 백지가 생겼어요. 예. 왜 그러느냐? 캔버스와 이미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미지 크기는 전체 이미지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그걸 조정해 주는 게 이미지 크기입니다. 그죠? 여기 그림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 캔버스 크기는 이미지의 크기를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원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해요. 대신에 크기가 더 커지면 뭐만 커지는 거예요? 뒷 배경만 커지는 겁니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면 그림이 잘려요. 잘린 채로 도화지만 작아지는 겁니다. 그림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요 도화지 판만 바꾸는 방법, 그게 캔버스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 캔버스 크기 조정은 주로 언제 사용이 되냐면 두 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쳐서 표현하거나 이럴 때 캔버스 크기 조정이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파일에 열기에 자, 13주차 실습에 가면 아기가 이렇게 두 명이 있어요. 그죠? 한 명은 서진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한 명 우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각각 열어보겠습니다. 두 사진 선택해서 아니면 이렇게 마우스 긁어서 선택해서 열기 이렇게 하면 예, 아주 귀엽게 생겼죠. 예, 아기들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우진이라는 아이가 있고 여기 이제 서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이 두 아이는 저희 아이들이에요. 예,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지만 옛날에 아기 때 예, 쌍둥이에요. 예, 쌍둥이고
누가 형일 것 같아요? 1분 먼저 태어난 형이 있어요. 서진이가 있고 우진이 중에 1분 먼저 태어난 형이 있는데 우진이가 형일까요? 서진이가 형일까요? 그 정답은 줌 수업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보면 쌍둥이들은 보통 한 사진 프레임에 옆에 이제 이렇게 뭐 서진이랑 우진이가 같이 이렇게 등장하게끔 보통 많이 편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진이는 서진이 사진이, 우진이는 우진이 사진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이 두 사진을 하나로 합치려면, 한 장에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사진의 크기를 2배 확장시켜서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다른 쌍둥이가 들어올 공간부터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해야 되겠어요. 캔버스 사이즈를 조정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캔버스 사이즈를 조정해서 옆에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진이를 왼쪽에다 놓고 오른쪽에다가 빈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 그러면 빈 공간에 해당되는 만큼 캔버스 사이즈를 조정해야 되죠. 자, 그러려면 지금 현재 이미지는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봐야 돼요. 정보. 자, 정보창을 켜고 컨트롤 A를 눌러 보니까 우진이 사진은 가로 폭이 525, 세로 폭이 700 픽셀로 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자, 서진이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A 눌러보니까 똑같아요. 사진 사이즈는 가로 폭이 525, 세로 폭이 700이에요. 자, 그러면 자, 서진이로 왔으니까 서진이 옆에다 우진이 넣어봅시다.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공간 만들어서 자, 이미지에 가서 캔버스 사이즈에 가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미지는 525 곱하기 700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으로 2배 늘려야 되니까 폭을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525에다가 2 곱하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1050이 되죠. 105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높이는 그대로 된 상태에서 폭만 2배 늘어나는데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양 옆으로 하얀색 공간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가운데 정렬을 기본으로 하니까. 그런데 우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얘 사진을 왼쪽으로 치우치게 하든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하든 한쪽에다 박아놓고 나머지 쪽에다가 다른 쌍둥이 사진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 사진을 왼쪽에다가 치우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왼쪽 화살표 있죠? 자, 요걸 클릭해 주는 거예요. 자, 왼쪽 화살표 클릭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오른쪽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가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캔버스를 확장할 때 메인이 되는 이미지를 좌측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캔버스 사이즈가 늘어나면 이쪽 방향으로 넓히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기준이 되고 있는 서진이 사진은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오른쪽에 빈 공간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 빈 공간이 만들어져서 자, 이제는 누구 들어올 자리가 있어요. 우진이가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진이 사진으로 다시 가서 자, 컨트롤 A 전체 선택.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사해야 되니까 컨트롤 C 눌러서 예, 복사.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서진이 이미지로 가서 어떻게 해요?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컨트롤 V.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포토샵에서는 새로 붙여넣기 하는 거를 각각의 그림 조각으로 인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로 이렇게 붙여넣기 되죠. 그래서 기존 레이어는 서진이와 옆에 공백이 있는 서진이 사진이었다면 새로 붙여넣어진 우진이 사진은 새로운 레이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레이어 이동하는 가장 위에 있는 이동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잡아서 드래그해서 예, 오른쪽에 가서 착 달라붙게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사진이 완성됐습니다. 왼쪽에는 서진이, 오른쪽엔 우진이. 그래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서 우리 바탕화면에다가 예, 저장 보통 이제 JPG 같은 걸로 많이 하죠. JPG로 이제 서진이, 우진이는 쌍둥이니까 트윈스, 예, twins.jpg 이렇게 저장 이렇게 하게 되면 자, JPG는 압축이 되기 때문에 압축을 어느 정도 할 건지 조정하게 돼 있죠. 예, 압축을 10 정도만 하겠다. 확인 이렇게 누르면 자, 이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이렇게 쌍둥이 사진이 하나 생겼어요. 이 쌍둥이 사진은 왼쪽에는 서진이, 오른쪽에는 우진이가 이렇게 하나로 들어오는 완성된 사진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사이즈는 어떤 때에 쓴다? 2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칠 때 쓴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각자 연습해 보실 수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사진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합쳐봤잖아요. 여러분들은 위아래로 합치는 거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위에 사진 하나 아래로 하나.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캔버스 사이즈를 옆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폭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높이를 2배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기존 사진을 위로 붙이든 아래로 붙이든 어느 한쪽으로 짱박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 빈 공간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런 연습은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회전하는 기능이 포토샵에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아까 저 이미지의 회전은 레이어를 자유 변형을 통해서 이렇게 돌리는 걸로 이제 회전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미지 회전은 그냥 이미지 자체를 전체로 돌리는 겁니다. 이미지에 가셔서 이미지 회전에 가서 자, 시계 방향으로 90도 그럼 이렇게 돌아가죠. 예. 자,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겠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의 가로로 뒤집기 이렇게 캔버스의 세로로 뒤집기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나는 42도를 돌리고 싶다. 이러면 42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것도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42도 돌리고 싶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회전하는 기능이 여기 이미지 회전 메뉴에 있다. 그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미지 메뉴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어 관련된 메뉴들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레이어 상태 창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일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비저블 옵션은 사실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그 눈 사진을 클릭하거나 줄이거나 클릭하면 그 레이어가 요거 눈 사라졌다. 이게 지금 잠김이라서 안 되는데 자, 다른 한보성 포스터 가볼까요? 가면 껐다 켰다 요게 이제 비저블 한 거죠. 비저블 한 거고요. 링크라는 건 뭐냐면 서로 그 여러 개의 레이어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요 레이어는 이렇게 클릭하면 얘 혼자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구성을 잘 보시면 느리게 사는 즐거움과 돈허리 BAP 얘는 둘이 약간 쌍으로 움직이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은 비록 독립된 레이어긴 하지만 서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자,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로 두 번째 레이어인 돈 허리 BAP를 클릭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 레이어 연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연결. 자, 레이어 연결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는 없었던 쇠사슬 아이콘이 여기 이렇게 하나씩 생겨요. 그죠? 그 얘기는 이 두 레이어가 이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자, 레이어가 연결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보세요. 내가 돈 허리 BAP를 선택했어요. 그죠? 얘를 선택했어요. 자, 얘 이동시켜 볼게요. 슉. 어떻게 돼요? 나는 돈 허리 BAP만 움직이고 있는데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 어떻게 됐지 지금? 따라서 움직이죠. 왜 그런 거예요?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컨트롤 T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아까는 돈허리 BAP만 분명히 난 선택하고 있는데 느리게 사는 즐거움도 같이 이렇게 설정이 돼서 회전도 같이 되고 그죠? 크기 조정도 같이 되고 그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링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링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레이어를 링크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같이 사이즈도 조정되는 그런 형태로 변화한다. 자, 레이어에는 순서가 있고 순서를 바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각각의 레이어를 클릭해 보면 그 레이어의 요 상단에 보시면 불투명도라는 게 있습니다. 불투명도. 이 불투명도는 얼마나 얘를 불투명하게, 즉 진하게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불투명도를 낮추면 점점 어떻게 되겠다는 이게 투명해진다는 거죠. 유령처럼 투명해져요. 해볼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 선택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 불투명도를 낮춰보겠습니다. 서서히. 자, 어떻게 되나 서서히. 자, 60%, 30%, 20%, 6%, 0.
사라졌어요. 그죠? 예. 그런데 다시 14%, 예, 27%, 38%, 52% 점점 밝아지죠. 예. 이처럼 불투명도는 배경 이미지에 얼마나 녹아들게 할 것이냐. 예, 요게 불투명도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알으셔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레스터라이즈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레스터화. 자, 여러분 지금 요런 그 레이어들은 편집이 가능한 텍스트 레이어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텍스트의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2011년 아니고 2020년인데 이거 20년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요 2011년으로 되어 있는 요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요 T자 있죠. T자. 요 T자를 더블 클릭해 봐요. 따닥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MS 워드처럼 선택 편집 가능한 편집창이 뜹니다. 그래서 2011년이 아니라 2020년 이런 식으로 바꾸고 확인 누르면 이제 2020년으로 바뀝니다. 또 다른 레이어도 마찬가지죠. T자 더블 클릭 눌러서 2020을 이걸 2020 이렇게 바꾸면 왜냐면 이거는 지금 이미지 조각이 아니라 일종의 벡터 같은 개념이죠. 벡터. 이미지가 아니고 벡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맵이 아니라 벡터 방식으로 요거는 2라는 글자야. 요거는 국이라는 한글이지. 이런 식으로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글씨를 어떤 폰트로 바탕채로 16.19포인트로 매끄럽게 이렇게 표현하라는 정보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뭐 글꼴이 특이한 글꼴이라 글꼴 정보를 내가 뭐 넘겨줄 수도 없고 얘를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진짜 이미지처럼 그림 조각으로 이제 바꾸고 싶다. 편집 가능한 사후에 텍스트로 바꿀 일이 없다. 나는 이거 그냥 정보 다 버리고 하나의 작은 그림 조각으로 취급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레스터라이즈입니다. 레스터화. 자, 그래서 레스터화 어떻게 하느냐?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 문자 레스터화라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문자 레스터화. 하나, 둘, 셋, 클릭.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T라고 해서 T를 더블 클릭하면 이 편집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T가 사라졌어. 그리고 요만한 그냥 그림 조각만 남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얘는 더블 클릭을 해도 편집이 된다 안 된다?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을 조정하는 게 나오지 편집이 되지는 않는다. 레스터화를 한번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아까 마치 칼라 이미지를 흑백으로 모드를 바꾸고 나면 다시 정보량이 풍부해지는 칼라로 돌릴 수 없는 것처럼 텍스트를 한번 레스터라이즈 하면 다시 원래 텍스트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쓰시기는 해야 되는 기능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어 레스터화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복제하고자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복제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복제를 누르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클릭. 그러면 사본이란 이름으로 복제하겠다. 확인. 이렇게 누르면 뭐가 복제됐지? 잘 모르겠는데 싶으신데 요거 이동 메뉴의 이동 버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 빼보시면 어때요? 숨어있던 복사본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쉽게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 이제 이동 메뉴가 선택돼야 돼요. 이동 메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요 복제하고자 하는 레이어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댄 다음에 Alt 버튼 눌러보세요. Alt, Alt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커서가 이제 이렇게 바뀌죠. 검은 화살표 아래 하얀 화살표 이렇게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뭐 엄청나게 무한 반복되죠. 그죠? 이렇게 쉽게 여러 레이어들을 동시에 복제를 할 수가 있더라. 자, 이런 거 지저분해서 취소하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작업 내역에 가서 요 이동을 하면서 복제했죠. 이것들 전부 다 취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이어 복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레이어에는 우리가 스타일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느리게 사는 즐거움과 도너리 BAP는 여기 보시면 효과라는 게 있고요. 경사와 엠보스 효과, 외부 광선 효과, 그림자 효과 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과에도 앞에 눈 이미지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꺼볼까요? 눈 효과를 이렇게 닦으면 어떻게 돼요?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 그죠? 예, 하나도 안 보이고, 다시 키니까 이제 좀 글씨가 글씨 같아 보이고, 이것도 끄니까 하나도 안 보이고, 키니까 글씨 같아 보이고, 이렇죠. 자, 모든 레이어에는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자, 레이어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레이어 스타일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방금 표시한 만약에 텍스트 레이어에게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요 끝부분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사와 엠보스 이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그 그림자 음영 같은 걸 주면서 이렇게 입체감 나게끔 보이게, 예, 그게 이제 경사와 엠보스 효과가 됩니다. 또 많이 주는 게 내부 그림자는 안에 그림자 효과 줄 때, 예, 그때 내부 그림자, 안에 광선 효과를 쏠 때 내부 광선, 그다음에 뭐 외부 광선 바깥으로 이렇게 색깔 번지게 하는 거, 예, 그래서 이거는 또 스프레드 크기 이런 걸 넓히면 보이세요? 예, 이렇게 슉슉슉슉 이렇게. 네, 막 빛이 엄청나게 나게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잘못하면 촌스러워요. 예, 이런 거 효과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효과는 요 밑에 그림자 살짝 내려앉게 하는 뭐 그런 식의 효과.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에 뭐 경사 효과를 주든가, 그림자 효과를 주든가, 뭐 예, 외부 강선, 내부 강선 등등의 효과를 주는 것이 레이어 메뉴에 있더라라는 것도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어를 병합하는 기능들이 남아 있는데요. 레이어 병합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그림들이 레이어로 쭉 되어 있는데 우리 파워포인트에도 그룹화, 그룹 해제 이런 메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서로 다 쪼개져 있는 그림 조각으로 보이는데 내가 예를 들면 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과 도너리 BAP는 이제 하나의 레이어로 그냥 합쳤으면 좋겠다. 예, 그럴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네, 레이어 병합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레이어 병합이 여기엔 없네요. 자, 여기 레이어 메뉴 눌러 보면 여기 보시면 레이어 병합이라는 게 있죠. 자, 레이어 병합 클릭 이렇게 하면 두 레이어가 합쳐져 가지고 순간 레스터라이즈도 자동화돼서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렇게 하나의 그림 조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기 버튼 클릭되어 있는, 이제 잠깐 껐어요. 보기 버튼 클릭되어 있는 이거 이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자, 보이는 레이어만 전부 병합해라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눈에 띄는 아까 그 여기 비저블 켜 있는 그런 레이어들만 한 번에 쫙 이렇게 병합되는 것도 줄 수가 있고요. 그럴 거 없이 전부 다 병합해서 배경으로 이미지를 병합해라. 그게 요겁니다. 그러면 모든 이미지가 합쳐져서 배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한 장의 이미지로 그냥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지껏 만들었던 포스터가 대신에 각각의 그림 조각에 대한 정보는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사후적인 편집이 용이하지 않아요. 병합을 끝내고 나면 용이해지지 않는다라는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포토샵은 레이어라고 하는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처리하는데 그 레이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복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레이어의 스타일 효과를 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레이어를 병합해서 이제 하나의 이미지나 몇 개의 그림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거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인물 사진, 우리 사실은 포토샵 제일 많이 쓰는 게 뽀샵이라 해서 사람 인물 사진 다루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인물 사진 편집과 관련된 기능도 살펴볼 건데요. 그거에 앞서서 필터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터. 자, 다시 우리 여기 울고 있는 소녀 사진 가지고 테스트 해볼 텐데요. 필터를 눌러보면 여기 필터 갤러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 브러쉬획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아티스틱하게 표현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강조된 가장자리만 이렇게 강조해주는 방식, 뭐 수묵화처럼 표현하는 방식, 잉크 윤곽선으로 표현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자리를 찢어내는 스케치 효과, 물 종이에다가 이렇게 찍어낸 것 같은 효과라든가, 예,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여기 쭉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거친 파스텔 효과, 뭐 수채화 효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서요. 예, 이게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 최신 모델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살짝 제공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 이거 이제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 처리해서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런 채색률이라든가 이어붙이기, 이거 이제 누군지 알 법하죠. 이렇게 하면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이런 거 할 때 이런 그 필터 갤러리를 가지고 이미지의 필터 효과를 통해서 효과를 줄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에 포토샵 처리를 해서 얼굴에 잡티도 없애고 이뻐 보이게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실습을 위해서 우리 13주차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예, 우리나라 축구의 최고 레전드 중에 하나인 예, 박지성 선수의 인물 사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뽀샵 처리 어떻게 하느냐? 잡티 없애고 피부톤 하얗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 1번 원본 이미지를 엽니다. 자, 원본 이미지를 여는데 근데 여기 강의 노트에도 있지만 박지성 선수는 굉장히 이제 뭐 아무래도 햇빛도 많이 쐬고 하시니까 여기 피부에 약간 트러블, 눈에 너무 크게 띄는 트러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 선택 메뉴 바로 밑에 이따 배울 거긴 합니다만 셀렉션 메뉴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특정 영역을 선택할 때 쓰는 메뉴예요. 요 셀렉션 메뉴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원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셀렉션 선택을 원형으로 동그랗게 선택하게.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박지성 선수 얼굴을 보면 여기 좀 뽀드락지 같은 게 큰 거 있죠. 자, 요거 이렇게 잡아줘요. 동그라미로 조그맣게 이렇게 잡아주고 예, 드래그해서 자 쉬프트 누른 상태로 그러면 이제 추가죠. 예, 여기 또 동그라미 이렇게 잡아줘요. 예. 그 다음에 요 눈 위쪽에 또 약간 뭐 벌레 물린 것 같은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이거는 조금 큰데 심한데 싶은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좀 잡아줍니다. 점 같은 거 빼고 싶으면 점도 집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3개나 4개 정도의 점을 찍어주고 나서요. 요거 이제 자연스럽게 가려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가리는 방법은 뭐냐면 필터에 가보시면 여기 흐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요거 클릭해 봅니다. 자, 가우시안 흐림 효과에 가셔가지고 요 반경을 크게 해줘요. 예, 이 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뽀드락지가 사라져요. 이게 마치 무슨 의료용 테이프 붙인 것 같은 효과가 나오죠. 예, 저는 한 4에서 5 정도 하겠습니다. 4.9. 그러면 이렇게 마치 무슨 의료용 테이프 붙인 것처럼 예, 이렇게 예, 해서 가려지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선택 해제 이렇게 보시면 예, 이제는 아주 큰 얼굴의 잡티는 일단 좀 예, 세게 사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요. 컨트롤 A 전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이미지 있는 그대로 컨트롤 V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레이어의 개념을 방금 앞에서 배웠는데 배경에도 박지성, 그 위에 있는 레이어에도 박지성, 둘 다 박지성인 거예요. 이제 이후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두 레이어가 모두 박지성인 상태를 이제 만듭니다. 자, 두 레이어가 모두 박지성인 상태에서요. 위에 있는 박지성 있죠. 예, 위에 있는 박지성에 여기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이거를 지금 다양한 다른 옵션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스크린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봐요. 자, 스크린 클릭. 그러면 어때요? 얼굴도 환해지고 배경도 환해지고 전체적으로 환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자, 환해지게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다시 아까 적용했던 필터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갑니다. 가서 또다시 더 흐리멍덩하게 만들어요. 더 흐리멍덩하게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자, 화면도 밝아졌는데 더 흐리멍덩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뭐 적당하게 값 주시고 확인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얼굴도 환해지고 피부의 잡티도 많이 가려지고 그래서 좋기는 한데 이렇게 만드니까 이 세상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죠. 약간 저 세상 사람 같아 보이는, 유령 같아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너무 이제 뽀샵을 한 거죠. 잡티 가리려고 너무 하얗게 하고 너무 흐릿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아까 불투명도라는 거 배웠어요. 자, 불투명도를 값을 낮추면 어떻게 되죠? 점점 투명해지면서 밑에 그림과 위에 그림이 섞이게 되죠. 배경과 위에 그림이 섞이게 되잖아요. 그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레이어에 불투명도를 서서히 낮춥니다. 서서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완전 유령이었는데 점점 현실주의적인 사람으로 돌아오죠. 왜냐하면 위에 내가 유령같이 만들었던 그 흐리게 만들었던 그림과 밑에 바닥에 있는 원래 사진과 섞이기 때문이에요. 적절하게. 그래서 요 정도면 적절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려진 것 같다 싶을 정도로만 적당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완성된 사진이에요. 너무 뽀샵이 심하면 또 그 현실감성이 없어지잖아요. 적당히 현실적이면서 적당히 고친. 자, 그래서 차이를 한번 볼까요? 자, 위에 있는 마스크를 제거하면 원래 요 사진이에요. 훨씬 어둡고 화면의 굴곡도 크게, 얼굴의 굴곡도 크게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뽀샵칠을 하면 약간 흐리면서 얼굴도 밝아지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혹시 본인 인물 사진 좀 내추럴하게 편집할 일이 생긴다면 방금 배웠던 그 방식을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사람이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 나 턱을 좀 깎고 싶다 라든가 그런 좀 보다 콧대를 높이고 싶다라든가, 좀 더 이제 그 강조된 그런 어떤 편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이제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멋지게 생긴 외국의 중년 남자 사진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봤는데요. 이분 잘생기셨죠. 자, 이분이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긴 편이에요. 달걀로. 근데 예를 들면 이분을 조금 더 통통하게, 얼굴이 좀 더 퉁퉁하게 이렇게 만들고 싶다. 거꾸로 퉁퉁한 방향의 안쪽으로 하면 더 날씬해지는 거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선택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분의 얼굴을 좀 더 퉁퉁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필터에 가보세요. 필터에 가면 여기 아까는 필터 갤러리 우리가 봤는데 여기 픽셀 유동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픽셀 유동화를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요분 사진이 얼굴이 이렇게 나오죠. 좀 더 얼굴을 잘 편집하고 싶으면 돋보기 도구 한번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확대 하면 얼굴을 더 크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냐면 제일 위에 보시면 뒤틀기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뒤틀기 도구를 클릭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옵션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브러쉬 크기가 이거 좀 작아요. 요거를 2배 키워줍니다. 200으로 이렇게 2배 키워준 다음에, 자, 여러분이 이분 얼굴을 날씬하게 하고 싶으시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드래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 들어와지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얼굴이 날씬해지는 겁니다. 날씬해지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이분의 얼굴을 퉁퉁하게 만들고 싶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근데 이러고 이제 잘못 밀게 되면 이런 부분이 되게 어색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노가다입니다. 이렇게 좀 이마도 좀 펴셔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얼굴을 이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제 점점 얼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조정하고 있어서 예, 원래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만 예,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예,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커지셔야죠. 이렇게 예, 예, 약간 불독 같은 이미지. 코도 약간 더 이렇게 코평수도 좀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예, 눈도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눈도 더 크게 이렇게 예,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예, 요분의 얼굴을 이렇게 키운다면 예,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른다면 아까보다 어때요? 하관이 훨씬 더 커지고 그죠? 네, 좀 더 이렇게 불독같이 생겨지신 예,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에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원래 처음 시작했던 사진 이건데 적당하게 이렇게 눌러서 뒤틀기를 펴주게 되면 이렇게 약간 통통한 얼굴에 예, 이 얼굴이 이렇게 변하는 예, 그런 모습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한다면은 이분의 얼굴을 오히려 반대로 날씬하게끔 만드는 것도 물론 가능하죠. 예, 그래서 혹시 뭐 턱을 갖고 싶다 혹은 콧대를 높이고 싶다 뭐 이런 식의 편집을 원하신다면 뭘 써라? 픽셀 유동화를 쓰셔라. 픽셀 유동화의 무슨 기능? 뒤틀기 도구를 이용을 해서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예, 최대한 자연스럽게 얼굴의 모양을 바꾸시는 것도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예,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예, 유동화 메뉴까지 쭉 살펴봤고요. 필터 메뉴까지 살펴봤고요. 자, 요 다음 3강에서는 우리 옆에 나와 있는 도구들, 물론 이제 뭐 선택 도구도 이미 써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도구까지는 써봤는데, 예,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기능들 더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편집하는 도구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번 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2강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3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